하나씩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직장인은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준입니다. 스윙이 돈이 돼요. 돈이 되고 예, 맞아요. 뭐 돌파나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는 화장실에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MTS로 하게 되면 한정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인은 스윙 매매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매매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몇 종목이 적당한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예전 콕찍남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중 그러니까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이 좋니 분산이 좋니 한번 그때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산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 분산, 리스크 관리 때문에 딱 하는데 홍연표가 열 종목이라고 딱 했는데 홍연표랑 친구라서 반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열 종목을 보통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분산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승률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잘 몰라. 그러면은 100종목 정도 하면 리스크 확 줄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좋다 하는 거 사고 뭐 하고 대신 비중은 똑같이 한다는 가정합니다. 비중은 같게 하면서 여러 종목 그러니까 많은 종목을 하면 리스크가 줄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 그죠? 티끌 모아 티끌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으로 한다. 100종목이면 10만 원씩 아닌가요? 그럼 10만 원씩 쭉 사면 어떤 거 하한가 맞더라도 3만 원밖에 안 빠지니까 전체 1,000만 원 기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겠죠. 나머지 또 어떤 거 오른 것도 있고 할 테니까. 대신 벌 때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종목 수를 자꾸 줄여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줄이는데? 실력을 늘려야 돼요. 실력을 늘려서 난 100종목 정도는 안 해도 되고 한 50종목 정도는 고를 수 있어. 여기서 고를 수 있다는 건 승률이 한 70%. 내가 산 거를 손절 나간 거를 손절을 실패로 보면 한 30% 안으로 줄일 수 있으면은 이게 적당한 종목 수예요. 그 다음에 한번 50종목도 여전히 티끌 모아 티끌이고 이걸 줄이고 하면은 한 10종목까지 떨어지면 이제 조금 돈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실력의 문제인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할 때 1억 이하 1억은 조금 많나? 한 5천 이하일 때는 한 5천 이하일 때는 금액이 제 기준에는 5종목이 최대예요. 최대이기 때문에 최대란 얘기는 되도록이면 5종목을 안 넘는다는 얘기지 무조건 5종목을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콕찍남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콕찍남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실력을 높이셔서 계속 종목 수를 줄이셔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백화점이 돼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 보는 선구안도 없지만 이 투자금 자체의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놓으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최대 종목을 10종목이든 5종목이든 딱 정해놓으면 10종목이 안 넘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10종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백화점이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몇 종목 해야 될지를 첫 번째 안정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거 담고 물린 거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린이들 좋다니까 담고 있고 근데 예전에 내가 물렸던 5G는 그대로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반등 나와서 종목 수 너무 많으니까 조금 얘는 잘라줘야겠어 하면 잘랐더니 그때부터 얘는 급등하고 보통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종목 수를 최대 종목 수를 꼭 정하세요. 근데 이 종목 수 여기는 몇 종목으로 하게 할 거야 라는 걸 정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이 중요한데 답이 나왔잖아요. 제 친구 연표가 딱 얘기했는데 공부가 부족하니 비중 쉽게 겁난다라는 얘기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릇을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릇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내가 종목 수를 이 승률 70% 가져가면서 몇 종목까지 줄일 수 있냐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럼 그걸 최대 종목 수로 10종목이라고 할게요. 10종목 헷갈리니까 5천만 원으로 간다면은 자, 좀 지우고 할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연히 쫄리시죠. 안 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하면은 승률이 올라가면서 내가 매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투자랑 매매는 심리 게임이라는 책 아시죠? 그러니까 내 심리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5천만 원 이하로 하고 있으면은 저는 한 최대 5종목이 적당 아이고 글씨가 너무 엉망진창이네. 잠시만요. 5종목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그러면은 5종목까지 줄일 수 있는 실력이 되셔라. 뭐가 승률이 70%는 되셔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종목 사면은 4종목은 이기고 하나 정도는 손실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손실 나갈 때는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오시는 연습을 하시고 첫 번째. 그다음 종목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동기애 하나한테 얘기해 줬는 얘기인데 5종목 한다는 얘기는 한 종목이 얼마가 들어가요? 1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분할로 사진다고 하더라도 맥시멈 1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에 내가 1천만 원치 샀어요. 하한가를 맞았네? 그러면 얼마가 날라가요? 300만 원. 그쵸? 이 마이너스 300만 원을 보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첫 번째 아무도 없어요. 하한가를 맞았는데 누가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300만 원 맞더니 아, 내가 주식이란 걸 왜 했지? 아, 300만 원이면은 마티즈 중고 차 값인데 라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정도로 해서 5종목이라고 해봐요. 그럼 한 종목이 얼마 들어가요? 100만 원 들어가죠. 한 100만 원 들어가서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하한가를 맞으면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이니까 속은 좀 쓰리지만 아 그래 뭐 요번에는 내가 어떠한 거를 좀 잘못 봐서 또는 어떤 악재를 체크 못해서 이런 걸 당해버렸네 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내 그릇이에요. 그래서 투자금 설정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그죠? 뭐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더 중요해요. 전박사 보나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 그릇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릇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어떤 종목을 100만 원치 딱 사봤는데 얘가 올라서 3만 원 벌었어요. 플러스 3만 원. 와 치킨값 벌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또는 마이너스 뭐 3만 원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차라리 치킨이나 사 먹을 걸. 라는 생각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300만 원 맞았을 때 마이너스 300만 원 맞았을 때 와, 이걸로 차라리 와이프 생일 선물이라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줄 걸, 뭐라도 사줄 걸, 이걸로 차라리 내 뭐 살 걸, 게이밍기 살 걸, 이라는 껄껄껄 붙으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손실을 봤을 때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기분은 당연히 누구든지 안 좋습니다. 첫 번째. 하한가 맞거나 이랬는데 누가 기분 좋아요?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3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의 포인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30%를 왜 맞았지? 어떤 게 잘못됐지? 종목 선정이 잘못되었나? 시장을 잘못 봤나? 종목 할 때 내가 타점을 잘못 받았나? 어떤 악재를 체크 안 했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잘 되신 분. 그러면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1억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5종목 한다면 이제 투자금이 5억도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누를 걸. 그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기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승을 쌓거나 패를 했을 때 내가 복귀가 되는 거, 매매 복귀가 되는 거. 아, 내가 이런 걸 잘해서 먹었구나. 또는 이런 걸 못해서 잃었구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투자금 투자 예탁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증권 계좌에 5천만 원 딱 넣었다. 그럼 얘는 이제 사이버머니예요. 게임머니예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왜가 그러냐면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공부한 준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 설정도 적당하게 안 돼 있어서 그때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종목도 이것저것 사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더 궁금한데 절대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먼저 설정을 꼭 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종목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종목을 압축해요?
그래서 실력을 늘리고 투자금을 올렸을 때 내 심리가 안정되는 위치를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거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상승일 때는 상승인 대로 길게 뽑아먹고 횡보일 때는 펴서 먹고 하락일 때는 하락대로 안전하게 내려오면서 바닥 위치에서 받아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투자금 설정, 그 다음에 종목 최대수입니다. 최대수. 요거는 꼭 한번 설정해 보세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시단 얘기는 호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홍련표가 들을수록 호구였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보통 호구들은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진짜 호구였구나. 끄덕끄덕하고 나서 다시 내일 장이 열리면 또다시 번쩍인 거에 또다시 담아요. 내 종목수가 최대 종목수가 몇 개로 설정했는지도 모른 채 또 종목을 담고 또 물리고 악순환의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닥 위치에서 받아서 내려온다라는 건 물타기인가요? 요거는 그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도 아니에요. 이번 주 월요일에 설명해 놨어요. 보시면 돼요. 조회수 1 올리기 위한 약간 수작이지만 월요일 날 보시면 제가 꽤나 잘 설명해 놨어요. 어떤 식으로 받아서 올라오고 뭐 약간 물타기도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심해까지 깔아앉혀서 살리는지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했어요. 그 예시는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을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거의 다 물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잠시만요. 어쩌다 보니 또 44분이네. 1시간 안에 끝낼게요. 1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질문 흘러간 게 있나? 분사는 보자. 최준규님 거. 분사는 다른 계열로 하나요? 예로 이제 요게 순환매 같은 느낌인데, 만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최대 종목 수를 5종목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얘는 관리하는 최대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편입하려면 분산이 들어가야겠죠. 5종목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5종목을 하는데 5종목 전부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이건 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5종목을 왜 나눠요? 내가 실력이 약간 부족하기도 하지만 시장이란 게 섹터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 흐름을 타기 위함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어떤 종목을 잘 알아요. 그럼 몰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실력이 좋아서 박셀바이오 같은 거 오르기 전에 얘는 무조건 갈 거야 해서 내 전 재산을 거기 몰빵했는데 12배, 13배 가면은 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실력 되시는 분들은 몰빵하셔라.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분산을 해야 되고 그 분산을 너무 많이 하면은 티끌 모아 티끌이니까 종목 수를 조금 줄이셔라. 그러면은 왜 5종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섹터도 분산해야 돼서 그래요. 5종목이면 섹터가 5개 섹터는 돼야 돼요. 지금이면 뭐가 되겠어요? 반도체, 주도주라고 할 만한 2차전지, 이런 거,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린 뉴딜, 뭐 태양광이잖아요. 내일 또 움직이겠네요. 그죠? 요런 거에다가 뭐 K엔터 요런 거 좀 섞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종목은 많아요. 자동차. 이렇게 섹터 중에서 이렇게 섹터 어느 거 할지를 딱 세팅하고 나면은 여기서 종목을 3박자로 제일 좋은 종목 고르세요. 3박자로. 뭐 하기 제일 종목? 지금 기준은 스윙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윙하기 제일 좋은 종목을 고르세요. 제일 좋은 종목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매매 전략도 세워서 하는데 읽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읽기가 쉽지 않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벌어요. 잃지 않아야 벌어요. 이게 모순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있고 그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냈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최대 5종목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종목을 곱하기 2로만 뽑아내도 10종목, 12종목 되잖아요. 그죠? 각 섹터별로 2종목 하면. 그럼 이거를
관심 종목에 두고 항상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스윙 기준으로 내가 이 중에서 좋은 타점이 왔으면은 이걸 사서 여기 쏙 편입. 그럼 하나가 왔네요. 그래서 샀더니 슈팅 나온다. 그러면 지지선 잡고 1차 매도하고 홀딩. 그러면은 이런 상태는 어떻게 한다? 보유 종목이라고 표현하고 요런 데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잘 사서 슈팅 나오면 한번 자르고 보유 종목으로 넘기고, 잘 사서 넘겨서 보유 종목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최대 5종목을 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익절을 많이 하실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래야지 계좌가 불어나겠죠. 그런 게 중요해요. 맞아요. 심폐소생설법은 월요일 방송이 있습니다. 선 잡아놓고 쭉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방금 설명했는데 이 곰돌이님이 내가 아는 곰돌이일 거라 생각하고,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대가 5이고 선 잡아놓고 홀딩하는 쭉 길게 보는 종목은 보유 종목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뭐 예전에 연날리기는 법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이름 지어주셨는데 연날린다고 생각해요. 연날리는 거. 1차 익절을 해놓고 지지선 딱 잡아놓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 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 하나 봅시다. 연날린다는 게 뭔지, 1루타, 2루타, 3루타가 왜 나오는지. 뭐 팔 데가 없으면 안 나와요. 팔 데가 없으면. 자, 볼까요? 네, 보유 종목 개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요 보시면은 어디 샀을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럴 때 저점에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뚫어내고 분노 나오니까, 흐름 나오니까, 눌림에 여기를 지지해 주니까 분노 나오는 이 시점에 사면 슈팅 한번 자르죠. 그 검은 사신에. 그리고 눌림에서 지지되잖아요. 21선 이탈 안 하잖아요. 긴 호흡으로 볼 때는 내가 평단이 지금 25,000원이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평단에 여유가 있으니까 21선 정도 보시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 21선 이탈하면 반 또는 마무리해야지라는 생각하시면 홀딩. 그럼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100%, 200%, 300%까지 수익 낼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한번 넓혀서 볼까요? 21선 기준으로 이탈한 게 있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가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82,000원까지 갈지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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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광기를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데 파는 시점은 다들 뭔가는 보고 있어요. 각각 기준은. 특히 트레이더라든지 여기 들어온 주포들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얘들은 허접땡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 사서 올려서 지금 21선 노란색 선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21선 기준으로 5만 원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아, 근데 5만 원 떨어지는 것까지 내가 보기 힘들어. 그러면은 5일선이나 11선 하나 기준 잡고 가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그러면은 길게 뽑아 먹잖아요. 그럼 얘는 요런 데 사서 한번 잘랐으니까, 요런 데 사서 한번 잘랐으니까 여기서 1차 매도 나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다? 보유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종목에 지금 원래 1이 플러스 1이었는데 얘가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지지선 딱 잡는 순간부터 얘는 플러스 1이 아니라 없어지고 보유 종목이 1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계좌는. 여러분 계좌에 혹시 이런 계좌법 관리를 안 하시면은 특히 백화점이신 분들은 누가 뭐 좋다고 하니까 사고 근데 물렸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마이너스 30% 40%짜리를 계좌에 가지고 있으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면서 또 그런 마이너스 30% 40%짜리 종목 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계좌를 잘 안 보게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망가져가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런데 또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추천한 거 또 사게 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기준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승률의 기준은 개별로 정하는 건가요? 본인이 정하는 퍼센트인가요? 당연히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70%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뇌과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 내가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 슬픔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스트레스가 강하대요. 잃었을 때. 그러면은 70% 돼야지 비율적으로 대충 맞아요. 대충 잃었을 때 아픔과 기쁨을 상쇄할 수 있어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손절은 잘 나가지만 짧게 손절을 하고 먹을 땐 길게 먹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먹을 때 확실하게 먹고 아닐 때는 바로바로 자르시는 분.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트레이더 또는 그냥 일반인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손절이 잘 안 되거든요. 손절을 짧게 하는 그 고통도 못 이기지만 손절을 잘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최소 60% 이상, 그다음에 한 70% 정도는 승률을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승률이란 거는 적어도 내가 마무리했을 때는 수익을 내고 마무리하는 정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정확한 승률은 내가 3개월 안에 한 50% 이상은 수익을 보겠어라고 접근했으면 3개월 안에 움직임이 나와야죠. 근데 3개월, 6개월이 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 움직이는 거면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난 스윙 기준으로 50%낼 만한 종목을 접근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움직임이 안 나오면 잘못 본 거 아닌가요? 또는 흘러버리면 또 잘못 본 거죠. 그죠?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됐고.